안녕하세요. 스포츠 247입니다. 오늘 LAFC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하며 MLS 정상까지 바라봤던 LAFC가 충격적인 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패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팬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기 시작한 대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감독의 전술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LAFC의 공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방으로 향해야 할 패스는 계속 끊겼고 결정적인 기회도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LAFC는 먼저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의 주도권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팬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LAFC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후반전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결국 손흥민을 투입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공격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장에서 목격한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기를 뒤집어야 할 손흥민이 오히려 최전방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공을 받기 위해 중원 깊숙한 곳까지 직접 내려오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LAFC의 중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적인 공격수를 데려왔는데 왜 그 선수가 직접 공격을 만들어야 했던 것일까요? 혹시 지금 LAFC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손흥민의 경기력이 아니라 전술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스포츠 247에서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더욱 놀라운 가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LAFC에서 벌어진 진짜 논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반전부터 상황은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오면 당연히 LAFC의 공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살아나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띈 장면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골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을 기다리며 최전방에 머무는 대신 직접 중원까지 내려와 패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격수가 빌드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아 다시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도 그에게 공을 연결해줄 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직접 내려와야만 공격이 시작되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손흥민은 왜 골문 앞이 아니라 중원에서 공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해야 할 LAFC의 중원은 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술적인 문제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흥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을 잡고 오래 드리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수비가 준비하기 전에 빈 공간으로 침투하고 결정적인 순간 골문을 향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계속 내려온다면 정작 가장 위협적인 공간에는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LAFC의 또 다른 공격수 부앙가까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손흥민과 부앙가를 동시에 보유하고도 두 선수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과연 문제는 선수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수들을 움직이는 시스템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일부러 중원으로 내려보내 상대 수비를 끌어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공간을 부안가가 침투하도록 설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의도된 전술이었다면 한 가지 질문에는 답해야 합니다. 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전술적 실수인지 아니면 LAFC 전체의 공격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흥민의 움직임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손흥민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전술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 247은 다음 장면에서 그 답을 더욱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패배의 책임은 정말 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경기 직후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에게 휴식을 준 결정 자체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드컵 이후 이어진 빡빡한 일정과 연속 선발 출전을 생각하면 체력 관리는 충분히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빠졌을 때를 대비한 플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 벤치에 앉는 순간 LAFC의 공격은 눈에 띄게 무뎌졌습니다. 중원에서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는 줄어들었고 상대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LAFC는 상대 골문을 제대로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독은 후반전에 다시 손흥민을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려고 했다면 왜 그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투입해야 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제한하려는 계획이었다면 경기의 흐름이 무너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준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만약 LAFC가 손흥민 없이도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플랜 B를 준비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을 투입한 뒤에도 전술적인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세계적인 공격수를 데려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한 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많이 만지는 선수보다 공간을 활용할 때 훨씬 위협적인 공격수입니다. 그렇다면 LAFC는 손흥민에게 공을 많이 주는 것보다 손흥민이 뛰어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지금 LAFC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손흥민의 득점 기록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왜 제대로 된 위치에서 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안가 역시 같은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명의 위협적인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서로를 살리지 못한다면 팀 전체의 공격 구조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을 향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감독은 다음 경기에서 전술적인 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흥민과 부안가의 개인 능력에 다시 한번 의존하게 될까요? 이 선택에 따라 LAFC의 시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247은 다음 편에서 더욱 충격적인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손흥민은 과연 LAFC에서 계속 웃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민감하면서도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손흥민의 LAFC 생활은 앞으로도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확인된 이적 소식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오랜 시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세계적인 공격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많은 골을 기록했고 토트넘의 주장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런 선수가 새로운 무대에 도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시 한번 우승 경쟁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LAFC가 계속해서 기대했던 성적을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는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경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공격수가 골문에서 멀어지고 중원까지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선수 본인에게도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실제로 팀을 떠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남아있고 팀과 선수 사이의 관계 역시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미래를 바꾸는 것은 때때로 계약 기간보다 선수와 팀이 공유하는 목표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LAFC에서 다시 정상에 도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팀의 전술과 성적이 계속 흔들린다면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LAFC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과 손흥민이 이 팀에서 계속 뛰고 싶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몇 달 동안 LAFC가 계속 패배하고 손흥민은 계속 중원까지 내려와야 한다면 팬들의 질문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왜 세계적인 공격수를 데려와 놓고 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가? 왜 손흥민이 직접 공격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가장 어려운 질문은 감독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두 번의 패배가 아닙니다. 팀이 왜 패배하고 있는지 아무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손흥민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팀의 목표를 위해 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손흥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LAFC가 어떤 축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술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선수에게 적응을 요구할 것인지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 LAFC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LAFC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손흥민과 LAFC의 이야기는 반전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을 맞게 될까요? 스포츠 24/7에서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AFC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LAFC가 손흥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전술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오는 횟수를 줄이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원에서는 손흥민에게 빠르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부안가는 반대편에서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골문 가까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부안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LAFC가 기존 전술을 고집한다면 손흥민이 다시 한번 팀에 맞춰 움직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입니다. 손흥민의 장점은 점점 사라지고 팀의 공격 역시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팬들의 불만은 선수보다 감독과 구단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민감합니다. 만약 LAFC가 계속해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기록한다면 구단이 시즌 중 큰 결정을 내리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감독의 거취에 대해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고 전술 논란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팀에서도 감독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LAFC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타를 중심으로 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을 경기장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미 증명해야 할 것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겼고 새로운 무대에서도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증명해야 하는 쪽은 손흥민이 아니라 LAFC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이 선수가 필요한 팀이었는지, 그리고 이 선수와 함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이번 한 경기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패배가 곧바로 위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손흥민과 부안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동시에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패배는 LAFC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을 영입한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LAFC는 선택해야 합니다. 손흥민을 팀의 전술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손흥민의 장점을 중심으로 팀의 전술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시즌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의 최근 어려움은 선수 개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LAFC의 전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포츠 247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손흥민과 해외 스포츠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